다주택자들이요, 지방에서 집을 사달라. 중과세에서 1%만 내면 된다. 그래서 8분의 1로 줄게 된다, 취득세가. 다른 주택을 살 때도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겁니다. 2개, 3개 계속 사도 1%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1%. 무주택인 상태에서 강남의 주택을 사면서 취득세가 8%가 아니라 1%가 되는 거죠. 정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는 지방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할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방시대가 올 것이냐, 저는 아파트는 망고쌤. 취득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방 취득세 규제 완화 나왔는데요. 보통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방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면 그때가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지방 취득세 규제 완화가 나와서 지방 투자 시대가 열릴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원합니다. 여기서 중과가 중요합니다. 중과는 뭐죠? 주택수가 많으면 주택의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그게 8%가 될 수도 있고 10이나 13%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에서 3% 대비 최대 13배까지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지방에 한해서 그걸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율을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취득세, 여러분 사실 주택을 사시면 취득세를 내는데, 여러분 원래 취득세율은 4%예요. 4%. 4%인데 주택에 한해서 1에서 3%로 할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주택수가 많으면 중과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1주택인 경우에는 1에서 3%예요. 1에서 3%. 그래서 거래가 기준으로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거래 가격의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뒤에 붙는 것들은 취득세에 따라 붙는 뭐 지방세니 농특세니 이런 거고, 취득세는 1%예요. 근데 이제 9억이 넘어가면 3%를 내는 거고,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 사이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거래 가격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2개가 되면 우리가 조정 대상이 있고 조정 대상이 아닌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규제 지역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지역, 조정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 구만 조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4개 구 외에는 두 채까지도 여전히 1에서 3%를 내는 거고, 이 4개 구역 내에서는 8%를 내는 겁니다. 8%. 자, 중요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사면 1에서 3%를 내게 되고,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으로 사면 여전히 1에서 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의 두 번째까지는 1에서 3%가 될 수 있죠.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 있으면 비조정 지역을 사야 1에서 3%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3주택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2%고, 법인이나 4주택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12%다. 법인은 무조건 1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4주택은 12%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12%고, 비조정에서 세 번째는 8%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초구청 자료입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그냥 한 채 사시는 거는 그냥 전부 다 1에서 3%인데,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고, 네 채가 되면 12%, 1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 집이 있어. 서울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강남이야. 성동구에 집을 또 하나 샀어. 그래, 두 채야, 두 채. 지방에다 집을 딱 하나 살라 그러니까 이 세 채가 돼가지고 8%를 내라는 거지. 또는 4주택 이상에 대해서 12%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사겠습니까, 여러분? 안 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뜩이나 지방 주택 시장이 힘든데, 그러면 지방에 주택을 전부 다 풀어주지 말고 지방에서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으로 대략 이제 3억 초중반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다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방 2억 이하는 중과를 하지 말자. 1에서 3%를 내게 해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대상은 지방이면서 공시가격 2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1억 이하였거든요. 1억 이하. 자, 여기서 여러분 지방이 어디예요? 지방?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지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광역시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 다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공시가격이 2억 이하, 실제 거래 가격으로는 3억 초중반 정도 된다.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미 4월이잖아. 그러니까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소급 적용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일 이후에 취득세를 많이 내시고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를 사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은 제외된다. 이건 뭐냐면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곳은 제외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해보면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이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아닌 곳은 이제 일반 세율로 살 수가 있다. 다주택자들이요. 지방에서 집을 사달라. 막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파트는 망고쌤. 여기 뭐 이렇게 표도 나와 있긴 한데 복잡한 거는 생략하고, 자 보세요. 갑씨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2025년 1월 2일 이후가 됐어요. 근데 충남의 땡땡시 소재 A주택을 샀는데 이게 마침 공시가격 2억 이하였어요. 그러면 이 갑씨는 세 번째 주택을 사는 건데 비조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8% 올려야 되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 공시가격 2억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 제외해서 1%만 내면 된다. 그래서 8분의 1로 줄게 된다. 취득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씨가 충남의 주택을 사고 난 다음에 다시 경기도의 B주택을 사게 됐어.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충남의 집을 샀는데 다시 경기도의 주택을 사게 됐어. 자, 그러면 몇 개예요? 원래 2개 있었고 충남에 하나 사서 3개인데 경기도의 주택을 샀으니까 이제 4개째가 된 거잖아요. 4개째. 4개는 무조건 12%가 있잖아요. 무조건 12%. 원래는 12%인데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살 때도 일반 세율이지만 다른 주택을 살 때도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겁니다.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 채이지만 이게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번째 주택을 사는 게 되면서 8%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주택이어서 12%를 당연히 비조정 지역에 내야 되는 거였는데 충남에 샀던 아파트가 공시가격 2억 이하라서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기존에 2주택이 있는데 하나 더 사는 게 돼서 8%가 되는 겁니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충남에 2억 이하를 하나 산 상태에서 2개, 3개 계속 사도 1%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1%. 계속 1%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니까. 다주택자들이요. 지방의 2억 이하로 좀 사주세요. 광역시에 있는 것도 포함이다라는 거죠. 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리고 이 주택은 다른 주택을 살 때도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에서 빠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씨가 있는데 충남에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1월 2일 이후에 샀어. 그리고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 강남의 조정지역의 2주택이기 때문에 8%를 내야 하지만 기존의 이 충남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면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강남의 주택을 사면서 취득세가 8%가 아니라 1%가 되는 거죠. 충남에 이제 가벌 병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씨. 충남에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고 쳐봐요. 갖고 있는데 이분은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사신 거야. 근데 공시가격이 1억 5천이었어. 그러면 이분이 강남 아파트를 사면 강남 아파트의 취득세는 몇 프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일까요? 8%일까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8%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산 공시가격 1억 초과이면서 2억 이하인 것은 이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산 거는 공시가격이 2억 이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맞는데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산 건데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하고 2억 이하인 것은 주택수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또 생각나세요? 지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수에서 빠지던 1억 이하는 여전히 빠지는 거고 1억을 초과하면서 2억 사이에 있는 거는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걸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샀다면. 그죠? 진짜 강남 아파트를 살 거면 강남 아파트 취득세가 몇 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집을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산 다음에 강남을 사도 된다. 근데 비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존의 주택을 팔고 다시 사고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팔고 강남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시 바로 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야 되잖아요. 강남 아파트를 비과세 받아야 되잖아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팔고 강남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을 여러 개 사는 게 맞는 건지, 지방에 있던 분도 강남을 사는 취득세 허들을 낮춰준 건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이걸 풀어준다고 서울 사람들이 집이 있는데 지방 가갖고 막 2억 이하를 살 것인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이하혈 투자자라면은 이제 머리를 복잡하게 굴려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지금 뭐 울산을 제외하면 갑자기 요즘에 세종이 확 뜨긴 하지만 세종의 공시가격 이하가 몇 개나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지방도 2억 이하라 그러면 지방에서 되게 좋은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잖아. 규제를 원해주면 지방시대가 열릴 거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방시대가 열리는 거는 규제를 풀어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방 자체의 시장이 좋아져야지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주택을 사가지고, 중요한 게 지방보다 서울이 더 많이 오르는데, 다주택자들이 지방주택을 취득세 아껴서 샀는데 요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을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 집이 있는데, 서울에 집이 있거나 좋은 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 낮다 그래서 하나 더 사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집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예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개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방에 공시가격 얼마 이하를 사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에 비과세하는데 주택수에서 빼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방이 갑자기 확 살아난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시적인 것도 봐야 되고 하지만 이 디테일도 알아야지 부동산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Q&A가 나왔어요. Q&A. 자, 보시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점,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2일 이후다. 2일 이후 취득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중에 공시가격이 1억을 넘어가고 2억 이하인 주택들이 있으면 이거는 새로운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월 2일 이전에 산 거 조심해야 된다. 공시가격이 1억에서 2억 사이라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방의 범위,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니까 공시가격입니다. 지방의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곳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이 개정안은 주택취득세 중과제외뿐만 아니라 주택수 제외에도 적용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취득세도 1%지만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주택수에서 빠지는가? 요것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2일 전에 공시가격 1억 초과, 왜 초과야? 기존에도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빼줬으니까. 그런데 1억 초과 2억 사이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개정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것 중에 1억을 초과하고 2억 사이에 있는 것들은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 초과되고 2억 사이에 지방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걸 모르고 주택을 사게 되면 중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인이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법인 구분 없이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는 중과가 제외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은 주택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로 열고, 법인은 주택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게 너무 불친절하게 써놨어, 공무원들이. 자, 무슨 이야기냐면, 법인은 있잖아요. 지금부터 1월 2일 이후에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를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제외가 되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해가지고, 그래? 취득세 면제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 2억 이하를 하나 사면 1%로 해주지만,
하나 더 사면 기준의 주택이 주택수 카운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개, 3개, 4개 이렇게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인은 무조건 12%이기 때문에 무조건 12%를 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법인이 2억 이하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사면 원래 있던 게 취득세에서 빠지니까 1에서 3%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법인은 그런 거 없다. 그냥 법인은 지방 2억 이하를 사면 1%지만 지방 1억 이하 아닌 걸 사면 무조건 12%다. 이런 겁니다. 법인은. 법인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지방 시대가 올 것이냐? 저는 글쎄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를 사서 기존에 갖고 있던 수도권이나 핵심지에 있던 아파트들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면 취득세보다 양도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사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아예 공시가격을 막 2억 이하가 아니라 전부 다 해주던가 지방을. 그런 게 아니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게 효과를 보려면 지방 아파트를 뭐 얼마 이하를 사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이걸 뭐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2년 지나면 이런 혜택이 나오던가 또는 비과세 해주는 아파트를 사도 기존 주택 비과세 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나와야지 열심히 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번 공시가격 2억 이하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금액을 올리든가 다른 방법을 내놓고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는 지방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까지 할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어차피 6월 2일이 되면 바뀌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바뀌긴 바뀌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자기 사람으로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을런지 많이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